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한 범위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 왜냐하면 두 개 시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지 살짝 알아보는 거야. 그냥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산수, 수학이 필요해. 수학이 필요한데 그 원의 성질이라는 게 오른쪽에 이거 배웠어? 원의 성질 이런 거? 몰라? 원의 성질? 오른쪽에 뭐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네. 배웠어? 이게 원의 성질이야? 아 몰라, 수학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중학교 때 이걸 배워. 원의 성질 요걸 알아야 돼.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원을 그리면 완벽한 원이라고 했다. 중심이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그리면 얘가 부채꼴이지. 네. 얘가 지금 부채꼴인데 우리가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걸 중심각이라고 한다며 수학에서 맞아? 네. 중심각이고 얘를 뭐라고 그래? 호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호를 L이라고 잡는 거야. L. 호의 길이를 L로 이렇게 잡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 원 안에서 부채꼴을 키워본다는 얘기는 크기도 좀 넓게 하면 부채꼴을 내가 만약에 이런 부채꼴을 하나 더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이런 부채꼴을 만들었어. 그럼 이 부채꼴은 B라고 하고 이 거 부채꼴은 작은 부채꼴은 A라고 하면 얘 B의 중심각은 좀 더 크잖아. 이렇게 더 크지? 이렇게. 그래서 크게 늘리면 B의 A보다 이제 더 크게 늘어나는데 B의 호도 더 늘어나지? 그런 뜻이야. 중심각이 늘어나면 호도 늘어난다는 뜻이지. 부채꼴이 그래서 커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호의 길이랑 요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공식을 비례식을 만드는데 원 여기 뭐라고 그러냐 여기 원의 이 둘레를 뭐라고 하냐 원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원주를 구할 때 니네 산수에서 배웠지? 이거 2파이알로 배울 거 아니야? 2파이알고 여기 원의 전체 길이고 원의 전체 길이 전체 길이 그 다음에 전체 길이 대 전체 각도 원의 이 전체 각도는 몇이야? 360. 그럼 전체 길이 대 전체 각도는 이게 원이고 이제 부채꼴로 가면 돼. 그 부채꼴에 여기 있지? 원호 요거 대 그 다음에 각도 요 각도에 비례한다. 요 식으로 이걸 수학에서 배운다는 얘기야. 배우지. 그래서 길이 대 각도는 길이 대 각도가 돼야 된다. 길이 대 각도는 길이 대 각도. 요게 필요하지. 요거는 오늘 할 거. 또는 요게 굳이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 요게 요렇게 해도 되지. 2파이 r 대 L은 360대 세타. 요 식도 똑같은 식인 걸 알 거야. 알아? 아니야? 그게 지금 이게 뭐야? 큰 길이지. 큰 길이 대 작은 길이는 이게 뭐야? 큰 각 대 작은 각이 되거든. 요거 얘가 원의 길이 대 각도는 부채꼴의 길이 대 각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근데 이게 같다는 거는 니네 비례식을 언제 배워? 4학년 때 배우니까 요거가 이거 곱한 거랑 뭐 이거 곱한 거랑 같다는 거 배울 거야. 그래서 360 곱하기 L은 뭐랑 같아? 2파이R 곱하기 세타랑 같잖아. 똑같이 해보면 이거 똑같지 않아? 360대 요거 곱한 거랑 요거 곱한 거 식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을 할 때는 뭘 쓰든 상관은 없어. 똑같잖아. 외항내항 곱한 거 같다 이런 거 배우지. 어차피 그래서 원리를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자의 중에 에라토스 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 에라토스 테네스. 상당히 이름이 길지. 그리스 사람 같지 않아? 막시무스, 제우스는 아니야. 제우스 몰라? 태산이지? 그렇지. 옥타비아누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라틴어, 이게 라틴어거든. 라틴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어. 대단한, 얘는 고대 사람이거든. 지구가 요만한 지구에 사는 이 점만한 존재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어. 물론 정확하게 측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저 원리, 원의 성질 원리.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지구가 있어. 그래서 지구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어. 우물. 어떤 도시에,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인가 시에네인가 어쨌든 도시에, 이게 알렉산드리아일걸? 우물, 시에네 우물 이렇게 파. 우물을 파면은 문이 파져 있어. 얘가 판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태양광선이 있다. 태양광선은 어디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가정을 깔아. 그러니까 지구의 어느 부분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가정을 깔아.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태양광선이 이렇게 이 우물을 이렇게 해서 완전 수직으로 떼면 이 우물에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어떤 사람을 가둬놨어.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양을 직방으로 만드는 거야. 그치? 여기에 뱀파이어 가둬놓으면 뱀파이어는 죽을 수밖에 없지. 태양이 만약에 이렇게 비추면 여기 벽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뱀파이어는 그림자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직방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때려버리면 여기는 완전히 그림자가 없이 전체적으로 태양광선이 쫙 들으면서 햇빛이 가득 찰 거란 말이야. 요거 이해갔지?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더 크게 할까? 여기서 막대기를 세워. 큰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워. 어떻게 세우냐면 중심 있지?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얘들은 이제 이러면서 수직인 거야. 여기 우물의 깊이가. 이런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부채꼴이 생기는 거야. 이 부채꼴을 활용하는 거지. 자, 얘는 이걸 사실 이게 지구라고 보면 얘 뭐겠어? 지구. 반지름 되지 않냐? 맞잖아. 이걸 지구라고 보면 얘는 지구 반지름일 거 아니야? 이거 부채꼴이야. 자, 여기를 우리가 L이라고 하자. 원호, 이 부채꼴이고 보면.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요걸 가지고 이 반지름만 알아내면 지구 전체의 둘레를 알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얘도 바보 아니야. 수학자야. 원주, 지구가 원이니까 반지름만 알면 2파이 안에서 요거 아래다가 반지름만 대입하면 되잖아. 3점이 있었으면. 그럼 지구 전체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반지름만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3분의 4. 그렇지, 이거 알지? 4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이게 원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반지름만 알면 모든 게 지구 부피도 구할 수가 있고 지구 원주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야, 반지름을 좀 알아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 반지름만 알면 요 공식을 쓰는 거야. 이제 요 반지름 얘만 알면 되는 거야. 얘. 그러니까 얘는 뭐 대충 3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얘만 미지수니까 얘랑 얘만 알면 되잖아. 그럼 두 개는 이제 알면 되는데 요 각도를 측정하는 거야. 이제 요 세타. 이 각도를 어떻게 측정했겠어? 생각해봐. 여기가 이제 태양광선이 수직으로 이게 평행하게 어디서나 떨어지면 지금 빛이 이렇게 해서 빛이 떨어지면 요 막대기에는 그림자가 여기 생겨 안 생겨?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요 그림자 끝에 요렇게 해서 실을 묶어. 그 다음에 실을 여기까지 이어. 그러면 요 각도 있지? 측정할 수 있잖아. 각도기로. 그럼 이 각도가 이 각도랑 같지? 이게 무슨 각이지? 엇각으로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약간 산수 그런 게 기질도 있었나 봐. 수학적 기질. 그래서 여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서 세타 프라임을 각도로 측정한 거야. 그럼 얘랑 어차피 같으니까 얘 알아냈어 하면 돼. 오케이? 그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만 알면 되잖아. 그럼 얘만 알면 되잖아의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이게 지금 지구지. 그리고 여기는 뭐 CNA, 뭐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여기 CNA 이런 식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거리가 엄청 멀지. 도시와 도시와의 거리를 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당시 뭐 GPS가 있어갖고 측정을 했겠어? 아니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줄 잡으셨을까? 그것도 힘들지. 걸어가. 어떻게? 진짜 완전 원시적인 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이런 식으로 걸어가. 폭폭으로 측정하는 거야. 그럼 얘가 힘이 들어 안 들어? 드는데 했대. 걸어서 측정을 했대. 그래서 몇 걸음 해가지고 이때 당시 뭐 길의 단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측정을 한 거야. 그래서 1L까지 알아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요 R을 알아내. 그게 끝이야. 별로 안 어렵지. 근데 얘가 사용한 원리가 뭐겠어 결국에는? 원의 성질이지. 얘랑 얘가 비례하기 때문에 저 비례식을 쓴 거지. 알아들었지?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가정이 뭐냐면 요 가정. 1번 가정. 햇빛은 어디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가정을 잡아야 돼. 왜냐하면 요 각을 알아내려면 평행에 들어와서 이 C라고 완전히 평행을 이루어야지만이 요 그림자의 끝에 C를 이어가지고 요 각도가 요 각도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증명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은 뭐냐면 이 원이 뭐야? 지구잖아. 그럼 지구가 원이라는 가정이 필요하지. 안 그래? 지구는 원이야 원 아니야? 원이 아니잖아 실제로. 실제로 원이 아니지. 구라 그러지.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 선생님이 에바다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눌렸어 진짜같이.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심한 건 나도 안 돼. 그냥 그렸어. 자기 모자라서 그냥 그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너무 진짜 에바긴 한데 지금 요게 이제 반지름이야. 반지름, 그 다음에 반지름. 이것도 중앙이 아닌데 미안하다. 자, 이거 극이지? 그래서 여기를 극반지름. 극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적도라고 하잖아. 가운데 부분을 그래서 이게 적도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적도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길어. 좀 애박이네. 너무 차이 나긴 하지? 어쨌든 그래. 그래서 실제로는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알아낸 거는 사실상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다. 그리고 얘가 여기 가다가 도시와 도시 사이에 걸어가면서 실제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가다가 쉬었어 안 쉬었어? 쉬고 얘가 뭐 로봇이냐? 딱 보폭이 딱 맞게 갔겠냐? 아 힘들어 하면서 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지. 여기서 여기까지 GPS가 아닌데. 그치?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길이 측정이 되지도 않고 실제로 그리고 지구를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지구 그리면 이 선이 있어. 니네 사회 잘하냐? 선? 가로선이 있어. 가로선이 뭐야? 위도. 그래서 위선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세로선은 경도. 그래서 경선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 지금 구하려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어디 있어야 돼?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이제 여기를 지구를 돌릴게. 여기랑 이 부분을 이게 끽 돌리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얘 막대기를 좀 찍은 요 부분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물이 바로 여기 있어야 정확하게 이렇게 세로선상에 있어야 요 부채꼴이 정확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어긋나 있어. 그래서 동일한 경도상에 없기 때문에 R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반지름이 즉 지구 크기 측정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 엄청 많죠. 뭐 에라토스테네스 가다가 쉬었어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기 당연히 그런 건 안 나오고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도가 같지도 않고 경도가 같지도 않고 지구는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이런 거 두 가지 가정은 필요해요. 그래서 햇빛이 어디서나 평행하다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구 두 번째 가정은 지구는 완벽한 원이다라는 가정도 필요하고 근데 이 가정이 깨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경도가 일치하죠. 이해 갔죠? 그 얘기요. 이거 지금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90페이지 내용을 했어요.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실제로 요거 있죠? 요거 요 세타를 측정할 때
물론 세타 프라임으로 측정을 해도 되는데 요거 아니고 요 중심 요 세타 프라임이 만약에 도시가 두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두 도시의 위도 차이를 넣어도 돼요. 위도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산수를 잘하는 친구는 알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산수가 좀 필요해. 산수 생각을 해봐. 근데 만약에 이제 지구가 여기 또 있다고 해봐. 근데 요 도시하고 이 도시의 막대기를 찍어 이렇게. 막대기를 찍고 그 다음에 도시의 막대기를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뭐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게 이제 그림자만 안 생기면 되니까. 그치. 뭐 우물로 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동일 경도상에 막대기를 2개 써도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해서 부채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햇빛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요 각도를 알고 싶어. 그러면 요 각도를 측정하면 돼. 이 각도가 결국에는 뭐랑 같냐면 이 지점에 위도가 있어요.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A 지점에 위도가 있고 빼기 B 지점의 위도를 빼면 요 세타 값이 나와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여 지점의 위도는 만약에 여기를 적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적도, B 지점을 적도라고 하면 적도의 위도가 0도야. 적도의 위도가 0도. 만약에 여기 A 지점을 우리 한국이라고 해볼까? 그럼 한국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알죠? 45도 되죠. 38도. 딱 중앙 가운데. 38선 들어갔죠? 그게 위도입니다. 그래서 38도선. 그래서 위도가 여기가 38도면 실제로 요 각도가 몇 도다? 38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는 각도 있죠? B 지점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각도가 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A 지점이 위도에서 38에서 B 지점 위도는 0이기 때문에 빼면 38이죠. 요거랑 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걸 한다고 해도 지금 방금 삼각형은 이거였었지만 삼각형은 요걸 쓴다고 해도 그러면 이 지점의 위도에서 이 지점의 위도를 빼면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타 집어할 때 위도의 차를 집어도 된다. 알겠죠? 그런 얘기가 딱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 갔죠? 이해 가요? 어렵습니까? 갑자기 선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구의 자전이 있어요. 비지구의 자전. 이제 물리랑 화학은 아니고 지금 여기 파트가 뭐예요? 지구가. 네, 지구과학 파트인데. 지구과학 파트 어려워요? 쉽죠? 물리가 쉬워요? 화학이 쉬워요? 지구과학이 쉬워요? 지구과학이 제일 쉽죠? 이게 쉽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과학 다 틀리는 거 아니야? 내신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데 모르는 문제만 나오면 다 틀리고. 네, 자만했는데 자신감인지 자만감인지 자전이 뭡니까? 물어볼게요. 간단한 얘기인데 자전 스스로 돈다는 얘기죠. 스스로 그럼 지구가 자전의 저울이 돌아요. 도는데 도는 축이 있을 거 아니야. 도는 축을 뭐라고 해요? 자전축. 그렇죠. 자전축.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아요. 방향 알아요? 네, 서에서 도는 거예요. 서에서 도는 거. 그리고 자전 속도 알아요? 1시간에 몇 도? 1시간에 15도. 맞아요. 1시간에 15도. 근데 요거는 뭐 까먹을 리가 없는 게 360도 도는데 24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나누면 돼요. 360도를 도는데 24시간이니까 나누면 되죠. 1시간에 몇 도 정도 나요. 이게 자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려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아요? 23.5도. 야, 23.5도 해도 되고요. 66.5도 해도 돼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안 기울어진 거에 대해서는 23.5도가 기울어졌어요. 근데 공전 궤도면이 있거든요. 공전 너무 대충 그렸다 미안하다. 이렇게 공전 궤도면이 있는데 공전 궤도에 대해서는 요 값이 90도를 빼면 되니까 66.5도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는 66.5도, 원래 수직은 거에 대해서는 24.5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울어졌는데 서해서동이니까 시계인지 반시계인지를 또 알아야죠. 시계로 돌아요? 반시계로 돌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자, 기울여 볼게요. 그러면은 서해서동이 지금 요거예요. 엄마 요거거든요. 어디가 서쪽이죠? 여기가 서쪽이죠. 맞아요? 서쪽 동쪽 모르는 사람 있던데. 해는 서쪽에 떠요, 동쪽에 떠요? 동쪽에서. 동쪽에 뜨죠?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게 뭔 말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서 해가 항상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배워. 원래는 이제 해를 작게 그렸는데 해는 원래 훨씬 크죠. 해를 그냥 작게 그려볼게요. 서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요, 너희들이 여기 서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여기 서 있다고 하면 너희들이 자꾸 지구 위에 있으니까 자꾸 가겠죠? 맞습니까?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지구가 가니까 서 있는 너희들도 자꾸 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죠. 뭔지 알겠죠? 원래는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원래는 해가 뜬다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해가 뜨는 게 지구가 가서 해를 맞이하는 거죠. 사실 해는 가만히 있는 건데. 그치? 자, 서해서도 오늘 이거 보면 이거는 시계야 반시계야 이렇게죠. 시계야 반시계예요. 반시계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리면은 반시계라고 해야 됩니다. 반시계에서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현상. 그게 자전이다. 됐죠? 그래서 그 자전의 증거가 자전이 있고요.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낮과 밤. 이건 당연한 거죠. 해는 가만히 있는데 낮과 밤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일주운동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일주운동? 그럼 일주운동이 뭐냐? 한동안 하늘을 봐요. 한동안 하늘을 봤어. 그럼 별이 움직이죠, 계속. 별이 안 보이는데요? 당연히 낮은 안 보이죠. 밤에 봐야죠. 밤에 별을 보면 별이 움직여요. 왜?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해나 별이나 해도 별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네, 해도 별이니까 어쨌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낮과 밤이 생기는 건 일주는 똑같은 얘기인데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와 자전을 하니까 해랑 같은 편에 있는 이 부분은 아시겠죠? 반대쪽은 밤이겠죠. 그렇죠? 별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너무 이제 밝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별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별도 안 움직여요. 별도 안 움직여요. 해는 안 움직이는 거 알고 있죠? 태양 안 움직이는 거, 별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별을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웃기죠. 뭐 별까지 가봤어요? 지금 별까지 가본 사람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별이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움직이는 별도 있잖아요. 움직이는 별도 있죠. 그럼 왜 이걸 안 움직인다고 고정을 합니까? 이건 안 움직인다고 확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운동장 끝에서 한번 가고 얘네가 끝에 저쪽에 있어. 내가 야! 선생님 움직였게 안 움직였게 그러면 니들이 뭐라 그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움직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별들이 멀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별이 움직여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정이죠, 고정. 너무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무조건 고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별똥별 이런 거 지금 별똥별로 많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고정이고 지구가 자전을 한다면 얘네들이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 주위를. 맞잖아. 해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죠. 그럼 모든 별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별도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해 뜨는 거
1월 1일 날 어디로 갔어요? 정동진으로 가지 않아요? 정동진이 어딘지 알아요? 아니. 몰라요? 가겠어. 그럼 해 뜨는 거 보러 가면 어디로 가요? 일출 보러. 동해바다. 아빠가 만약에 야 해 보러 가자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그러면 서해를 가자고 하면 아빠가 과금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뭔 소리야 그게 해가 뜨는 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동해로 가야 돼요. 해 뜨는 거 보려면 그죠? 아빠가 이렇게 동해에 펜션을 빌렸는데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해가 뜨는 게 보여야죠. 아빠랑 같이. 해가 지는 게 갑자기 보여. 그럼 니네는 서쪽 바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예. 어쨌든 간에 해가 떠서 지는 건데 실제는 이게 해가 떠서 지는 게 지구 입장에서 그런 거지. 실제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해를 맞이하는 거야. 해가 움직이는 걸 해의 일주운동, 태양의 일주운동. 그럼 별도 마찬가지로 별도 다 이거예요. 별의 일주운동. 그럼 지구가 1시간에 15도니까 별도 1시간에 15도죠. 지구가 자전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다 전부 다 1시간에 15도죠. 모든 천체는 다 1시간에 15도. 됐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인공위성이죠. 대충 그렸어요. 팔이 아니에요.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구가 이제 봐봐요.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공위성이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거야. 인공위성 그 위치에 있는 위성을 뭐라고 해요? 정지위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에서 딱 샀을 때 인공위성이 계속 우리 한반도 위에 떠 있어요. 왜요? 이거 위성 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쓸 거 아니에요? 뭐 GPS 쓰든 뭐 쓰든 할 거 아니에요? 정지위성, 뭐 군사용도 쓰든 이 정지위성이랑 한반도. 그럼 이 정지위성은 한반도가 계속 돌죠. 자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실제로 정지해 있나요? 아니요. 같이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지위성은 실제로 정지해 있는 것이 이해가 돼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우리 한반도에 있을 수 있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따라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막 든다 인구에서 따라와야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 위에 뒤도 있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90페이지에 사진을 보면은 지금 위치가 맨 아래에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 맞아요? 네. 자, 북극성이 있는데 북극성이 실제로는 그림을 그리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전축 위에 있어요. 이렇게. 자전축 위에 있으면 여기가 해가지고 북극하고 여기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위에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북극성이 있죠?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해요. 그럼 북극성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맞죠?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이렇게 돌아봐. 이래가지고 가운데 뭐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잡고 그럼 시계 있어. 시계 잡고 이게 돌아봐라. 시계 밑에서 돌아봐라. 그럼 시계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북극성은 바로 머리 위에 있으니까 고정이에요. 고정. 그러면은 북극성 주위에 있는 별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시계 반시계요. 이거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요. 반시계로.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죠. 그럼 얘도 반시계로 가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서 여기다 점을 찍고 천장에 뭐 점지 매직을 찍으면 혼나니까 뭐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돌아봐요. 이렇게 내가 반시계 돌아가요. 그럼 똑같이 반시계로 돕니다. 이렇게 북극성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반시계로 도는데 사진에서 지금 보면은 19시 21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이 있어요. 북극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19시 뭐 21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북두칠성 하나만 할게요. 21시 이렇게 19시 몇 시죠? 19시는? 7시 7시에 얘를 봤어. 그럼 21시 21시면 2시간 지났네요. 2시간 지난 뒤에 북극성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반시계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해갔죠? 그럼 이게 지금 각도를 측정하면 몇 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1시간에 15도니까 30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갔죠? 어려워요? 쉽죠? 자, 91쪽 풀어봅시다. 91쪽 풀고 싶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원리 호의 길이는 뭐랑 비례해요? 그 세타는 뭐라고 했죠? 중심각. 네, 중심각 쓰시고요.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죠, 구형. 그렇죠. 구형이어야지 이파이아를 쓸 수가 있죠.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죠.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각. 알렉산드리아와 세운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겠죠?
각도 쓰시고요. 알렉산드리아와 시레네 사이의 거리를 직접 자기가 걸어가서 측정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 그 밑에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 뭐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차? 뭐가 같아야 돼요? 경도가 같아야 돼요. 세로가 같아야 돼요. 경도 쓰시고요. 자, 그 밑에 지구의 자전이죠? 방향이 서에서 동이고요. 1시간에 15도고요. 천체의 일주 운동. 하루 동안이니까 일주 운동이요. 방향이 동해서서고요. 1시간에 15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을 트니까 동해서입니다. 91점 풀어보시고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위도인 건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 가운데가 항상 적도. 적도는 위도가 몇 도라고요? 0도. 위도가 0도고요. 북극이 90도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 38도.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38도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정은이 땅,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 땅. 사회주의 국가는 다 정은이 거잖아요. 공산주의, 그렇죠? 그래서 반띵이고 38선이고 여기서 봤어. 여기서 이제 별을 보는 거죠. 별을 보면은 동, 서, 남, 부. 그러니까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북쪽 하늘에서 별을 보는 거야. 우리나라의 동쪽 하늘을 보면은 별이 이렇게 보여요. 별을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별의 잔치를 이으면 별이 어떤 별을 보시면 산으로 올라가요. 동쪽을 말해요. 동쪽에서 별이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동쪽에서 별이 땅땅땅땅 떠요. 떠가지고 이제 그 잔치들을 이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서쪽 하늘을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별이 지는 거죠. 텅텅텅텅텅 서쪽을 보면. 그러니까 정동진에서 별을 보면 별이 떠올라요. 그리고 정서진은 없죠. 서쪽 하늘로 가서 보면 별이 지겠죠. 이렇게 지는 게 보이고. 남쪽 하늘을 보면요 별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이 시끄러. 좀 조지고 올게요. 야. 떠들지 마. 테스트 안 봐. 아니 테스트 안 봐요. 아 조용히 해. 테스트 안 본다 이게. 야, 생각 뭐 떠들면 날 모른다. 떠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쪽 하늘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동쪽 하늘이고 서쪽 하늘이면 이렇게 가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북쪽 하늘이면은 별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북쪽 하늘에는 북극성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북쪽 하늘에 북극성이 있어요. 남쪽 하늘에서 북극성 있지. 그럼 바보다. 북쪽 하늘은 북극성이 있는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어때요? 별들이 빼적빼적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전축 위에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북극은 이렇게 별이 돌아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올라가도 처음에 이라 떨어졌다가 슝 갔다가 이렇게 도는 코스죠. 롤러코스터 코스랑 비슷합니다. 알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왜 이렇게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림이 필요해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이제 지평선이에요. 지평선이 이렇게 있고요. 지평선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고.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구라고 해요. 천구. 천구는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동그란 곳을 구라고 해요. 천구. 천구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이제 북쪽 하늘이라고 하면 북쪽, 그다음 북쪽의 반대는 남쪽이죠. 그다음에 그럼 이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북쪽이죠. 여기 안 가면은 큰일 나죠. 이렇게 그림 그려봐도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려보고 북쪽, 남해,
서해, 동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북쪽 하늘에 뭐가 있다고? 북극성이 이렇게 있죠. 그럼 실제로 자전축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가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북극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히틀러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봤어요. 이게 북성. 그러면 북성은 중심으로 별들이 뺑글뺑글 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별이 떠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뺑글뺑글 북성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동쪽이죠. 동쪽 지평선이죠. 여기가 떠서 서쪽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이 별도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치죠.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치는 거죠. 그 별들의 자취가 결국에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제 원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원을. 뭔 말인지 갔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동쪽 하늘을 봤어요. 그럼 별들이 뭐 이씨 잠깐 왜 이래?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게 보이니까 이거 그렇죠? 그럼 서쪽 하늘 지금 이 사람 입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동쪽에 보는 이렇게. 그럼 서쪽으로 보려면 이게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지는 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는 건데 뒤집히는 거죠. 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게 맞죠?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갔어.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지금 별이 요거. 근데 내가 니네 입장에서 이렇게 뒤집히죠 팔이. 그래서 서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쪽을 본다는 얘기, 여기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게 보이겠죠? 동에서 서로 가는 게 보이니까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요거죠. 그럼 다시 북쪽으로 보면 이제 북성 중심으로 돌아야 되겠죠.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좀 시계인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반시계입니다. 요거 이해 갔어요? 이거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 원을 지금 너 입장에서 이거 지금 시계예요, 반시계? 내가 지금 돌린다. 이거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이거 반시계입니까? 내 입장이 시계예요. 볼까요? 볼까요? 자, 볼까요? 봐, 내 입장이 시계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보는 거랑 이쪽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건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반대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건데 이거를 이 사람이 볼 때는 반시계예요. 이거 반시계죠. 이렇게. 이해 갔죠? 그냥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 운동이 이렇게 된다. 됐죠? 자, 지우고 그 밑에 공전을 볼게요. 공전. 지금 이게 재밌다. 그럼 이제 지구과학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구과학 나중에 이제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때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러분 때는 문이과 통합이죠. 문과하고 이과하고 무조건 과학을 해야 돼요. 안타깝죠? 수능을 다 봐야 됩니다. 예체능이고 문과, 이과 다 수능이 공통으로 들어가요. 저는 좋아졌겠죠? 선생님 먹고 살기 좋겠죠? 그래서 이 과학을 다 보니까 그래서 신나요. 신나야죠? 먹고 살기 편해지는데, 그렇죠? 자, 그 밑에 지구의 공전을 볼게요. 이게 지구의 공전을 적어볼게요. 자, 지구의 공전. 아까 자전을 했으니까 이제 공전을 배우는 건데, 공전도 도는 거죠. 어딜 돌아요, 얘가? 그렇죠. 얘는 이제 태양이 중심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태양 중심이다. 방향이 서에서 동입니다. 서에서 동. 그 다음에 얘가 속도가 있죠. 1년에 몰라요? 360도. 1년에 360도면 요게 365일이니까 하루에 하루 치면 약 1도죠? 맞잖아요.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약 1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공전의 정의. 그러면 다시 그린 거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돌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지구. 그럼 지구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 1도를 갔다. 그럼 지구 입장에서 이렇게 갈 때 하루 걸릴 겁니다. 뭐 해갔죠? 하루 동안. 시계요, 반시계요? 현식이죠? 그래서 서해서 동안 그다음 반시계다. 이게 지구의 공전이죠. 그럼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얘가 태양이라고 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구인 입장에서 그 지구인은 태양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여기 이제 뭐예요? 요게 천구라고 합시다. 천구. 천구? 그러면 이제 천구를 바라봤을 때 지구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지구 입장에서 태양은 여기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맞죠?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안 움직이지만 내가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의 배경이 바뀌어요. 내가 바라볼 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뒷배경이 바뀐다니까. 내가 움직임으로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태양 봤을 때는 지금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하러 갔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태양이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태양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구에서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천구에서는 동서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에서 동을 간 것처럼 보여요. 지구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구가 움직여요. 공전으로 인해서 천체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게 그걸 연주운동이라고 불러요. 연주운동인데 태양도 연주운동을 하고 별도 연주운동을 하죠.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근데 지구적에서 이제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게 낮이죠. 그래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밤이죠, 밤. 그럼 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천구가 깔려요, 그 뒤에. 그러면은 자, 동쪽이 여기고요, 서쪽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지구가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있는 별들은 얘가 이렇게 오면 별들이 동에서 서로 밀리겠죠. 뭔 뜻인지 알겠죠? 똑같아요. 니네가 지구라는 자동차를 탔을 때 가잖아요. 그럼 배경이 어떻게 돼요? 자동차 뒤로 밀리죠. 그래서 뒤로 얘네들이 밀리는 현상이에요. 근데 별들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향이 끝났거든요. 태양의 연주운동은 어디서 어디죠? 서에서 동이고요. 별의 연주운동은 어디죠? 동에서 서가 되는 거죠. 반대입니다, 반대. 당연히 하루에 몇 도? 약 1도죠. 왜냐면 지구가 1도를 갔으니 별도 1도 뒤로 밀리고 지구가 갔으니 태양도 1도 서에서 동을 가겠죠. 연주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연주는 연주. 연주는 1도씩 하루에. 일주는 하루에 24시간이죠. 그러니까 15도씩. 알겠죠? 자, 그 내용이 지금 92쪽이에요. 92쪽. 지금 설명 다 했는데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가 뺑글뺑글 돌면 여기 뒤에가 360도가 이렇게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지구 둘러싸. 그럼 1년 동안 1년이 몇 개월이죠? 12개월이니까 12개월 동안 별자리가 대표 별자리가 있어요. 그 12궁이라고 부르죠. 12궁. 여기 아까 황도 12궁. 왜 황도냐?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 그래서 태양이 무슨 색이죠? 황색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길도자겠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쫙 해서 12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다 대표 별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월마다. 이제 뭐 물병자리, 생일 별자리 알아요? 자기 거 생일 별자리도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신의 생일 별자리가 자신이 태어난 날 태양이 가 있는 태양과 같이 있는 별자리가 생일 별자리.
그러면 자신의 생일별자리는 자신이 태어난 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태양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럼 낮인데? 낮에 내 생일별자리가 같이 있는 거야. 나 군주자리거든? 나 군 12월이거든? 군 12월인데? 12월에 낮에 군주자리가 또 있어요. 보여요? 낮인데? 안 보여. 군주자리 안 보여. 자기 생일별자리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12월이다.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12월이라고 하면 이 위치가 현재 12월이면 12월에 내 군주자리는 여기가 있는 군주자리 여기 있어요. 그 태양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럼 군주자리의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는 밤에 볼 수가 있죠. 몇 가지 갔죠? 그 내용이 92쪽이에요. 이해 갔어요? 자, 남겨가지고 지금 뭘 한번 해보냐면 96쪽하고 97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96쪽, 97쪽. 지금 풀어보세요. 유제 1, 2, 4고요. 유형이 있거든요. 유형. 유제 1, 2, 3, 4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이 해석해 드릴게요. 자, 96쪽은 아까 했죠? 몇 번이에요, 유제 이번에? 어디 보자. 4번이죠? 96쪽은 4번이고요. 97쪽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 그림이 필요하네요. 위 그림을 봐야죠. 자, 위 그림이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태양이 처녀자리를 지난다고 했거든요. 태양이 처녀자리를 지났는데, 지금 지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구에 공전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천구가 이렇게 있죠.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처녀자리를 지난다는데 처녀자리가 어딘지 보여요? 네. 어디 있냐? 처녀자리가 10월에가 있죠? 보입니까? 여기 지금 요 정도 대충 좀 알아주세요. 그림이 똑같게 그리시면 되니까 10월에 지금 여기가 처녀자리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태양이 처녀자리를 지난다. 그럼 태양이 지금 요 처녀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구는 어디 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유직선에 지구는 여기 와 있어야죠.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럼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랑 지금 처녀자리랑 같이 있는 거죠. 요 상황. 그래서 처녀자리 지날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자전을 하면 한밤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이 사람이 백으로 돌아가고 한밤중에는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자전을 하면 이렇게. 그럼 봤을 때 여기 있는 지금 요에 여기 있는 별자리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10월에 완전 반대쪽 처녀자리 반대쪽에 누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는. 네, 그래서 답이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물고기 자리가 있죠. 이해 갔어요? 이해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위 그림에서 4월 한밤중에 볼 수 있는 자리. 그럼 4월이면 어디가 있죠? 물고기 자리입니까? 네, 물고기 자리인데 한밤중이잖아요. 그럼 한밤중에는 반대쪽 아닙니까? 그쵸? 봐봐요. 거기에 1월이라고 써 있는 게 잠깐 볼게요. 1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가 궁수자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4월이면 1월이 궁수고 4월이면 물고기 자리가 맞잖아요. 맞죠? 그럼 물고기 자리가 있는데 4월에는 물고기 자리를 볼 수가 없고요. 그럼 물고기 자리의 반대쪽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처녀자리죠. 반대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4월이면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요. 4월이면은 물고기 자리에 태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헷갈리지 마시고요. 4월이면 지구가 이렇게 하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낮이고요, 이 사람이 낮이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태양이랑 물고기 자리랑 같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또 자전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어머 처녀자리를 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4월 한밤중에 볼 수 있는 거는 천여자리. 됐죠? 그 다음에 유제 3. 지구가 A에 있을 때, 자, A를 좀 볼게요. A가 위치가 어디냐면, 뭐 천여자리하고 천칭자리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 천여자리, 천칭자리가 12월이면, 이렇게. 그 문제에서 A의 위치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여기 A의 위치입니다. 지구. 여기 있을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거. 그러면은 여기가 밤이죠. 이 반대쪽이 이렇게 낮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천여자리, 천칭자리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A가 천연지, 천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뜻은 어떻습니까? 천칭입니까? 천칭이라고 합시다. 선생님 저 각도 개념 잘 없네요. 천칭이라고 할게요. 잘 안 보니까 천칭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B에 있을 때 그 B가 위치가 어디냐면 뭐 여기 B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봐야 돼요. 태양. 그럼 B에서 해보면은 뭡니까? 이쪽에 물병이죠? 네. 그래서 물병 자리를 태양이 위치해 있다. 유제 3번의 물병이에요? 네? 유제 4번의 물병. 네네. 맞잖아요. 지금 B가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요게 있어서 이 사람이 왔을 때 태양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낮이잖아요. 그럼 낮에 요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병 자리죠. 이렇게. 여기가 밤이고 밤에는 그 물병의 반대쪽이죠. 물병 자리의 반대쪽.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의 반대쪽. 근데 B에 있을 때 태양이 위치하자 했으니까 태양이 위치했다면 이제 낮을 봐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앞으로 넘겨서 자, 93쪽에 넣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네모칸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 북쪽 하늘에서 별들은 북성을 중심으로 무슨 방향으로 회전합니까? 시계 반대입니까? 딱 보니까 그쵸? 시계 반대를 넣어야 딱 좋을 것 같아요. 별들은 북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반시계라고 보고 싶은데 남쪽 하늘에서 별은 지평선과 나라나에게 어디서 됩니까? 동에서 서죠. 동에서 서. 방향이 헷갈리니까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볼 때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밑에가 공전이죠. 그 밑에 지구의 공전이 서에서 동이고요. 속도는 하루에 1도죠. 네, 1도. 자, 태양이 무슨 운동? 일주요? 지금 공전 배우고 있어요. 연주 운동이죠. 연주 운동. 그 다음에 방향이 태양이 서에서 동이죠. 하루에 약 1도고요. 그 다음에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는 게 위치한 12개. 황도 12군 쓰시면 되죠. 황도 12군. 됐죠? 자, 이제 93쪽 5개 풀고요. 푸시면 됩니다.